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11월 말인데요. 정말 한국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지금 연말이구나. 한 해가 정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연말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면서 왜 꼭 승무원을 해봐야 되는지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행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승무원을 여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여행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기보단 내 안목이 정말 넓어진다라는 거에 목적을 뒀거든요. 특히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면서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의 확고한 취향이 생기고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확고한 취향은 여러 가지를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처음 갔던 크리스마스 마켓이 뮌헨이었어요. 독일의 뮌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호프집에 갔었거든요. 이제 크루들이랑. 근데 거기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딱 그 두 자리가 저랑 그 다른 한국분 자리만 딱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로 온 이탈리아 관광객들이 있었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막 불러가지고 처음 봤던 그 사람들이랑 같이 큰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무슨 이탈리아 그 유명한 노래 있어요. 뭐 차우벨라? 그런 거 같이 불렀던 되게 재밌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은 12월에 가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이고요. 10월 달에 가는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뉴질랜드 와이에케 섬에서 마시는 와인이 그렇게 맛있거든요. 들판을 보면서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와인 테이스팅을 하고, 이런 게 저의 취향입니다. Cheers! Cheers! 이게 그냥 일하고 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그 식견으로 남아있어요, 제 자신한테. 사실 이런 경험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들이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 빅데이터로 막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해보자면 언어 습득인데요. 이건 외항사에 좀 국한되는 얘기이긴 한데, 베이스 언어는 영어이고요. 중동 외항사라면 사실은 영어가 제1 언어권인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나라 말들을 조금씩 다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재밌고, 그리고 나한테도 좀 자산으로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한국에서 조금 배워간 케이스인데, 뭐 남미에서 온 친구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친해져서 그 친구들한테 뭐 스페인어도 좀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등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뭐 위급 상황에서 부르거나 이러진 않지만, 제가 서비스를 할 때나 이럴 때 그 나라 언어로 하면 되게 금방 친해지고 저도 뿌듯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태국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태국어도 엄청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귀도 많이 트였고, 나만의 소소한 취미나 습득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텝 티켓인데요. 스텝 본인은 90%, 50% 할인된 티켓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왕복 티켓을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직계 가족들도 90, 50 할인 가능하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중동 항공사의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 부모님도 스위스 여행을 저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유럽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끊었고, 편도로 두 분이서 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인천 도하 스위스 취리히까지 왕복 80만 원 해서 도하랑 스위스를 여행을 두 곳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중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중동 복지 중에 하나가 집, 그러니까 수도세, 전기세 포함해서 이 집에 관한 것, 일 갈 때 교통수단, 유니폼 세탁,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서는 내가 그냥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비행만 좀 잘 갔다 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끔 생각하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그런 성인이 해야 되는 책임감들을 그냥 회사가 다 해주는 느낌? 그래서 현직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복지를 두고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주는 게 많고, 그리고 일 갈 때 교통수단으로 이제 크루버스가 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만 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케줄된 시간에 저밖에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를 태우려고 막 기사님이 멀리서 운전해서 오시는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와, 장난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점도 중동 관련된 건데요. 세금이 없다는 점. 정말 큰 장점이죠. 저희는 뭐 세전, 세후 월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월급 그 자체로 저희 통장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유럽 많이 나가고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유럽은. 그런데 나가서 뭐 식비 쓰고 교통비 쓰고 하다 보면 사실은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정말 벌이보다 더 쓰지 않는다면 유럽 갔을 때 이게 한국보다 명품백이 더 싸니까 막 사야지? 이런 식의 소비 습관이 아니라면 돈을 좀 그래도 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점은 승무원을 하게 되면서 얻은 장점인데요. 정말 멘탈이 세진다는 점. 큰 장점이죠. 대처 능력이 생기고 참을성과 담대함을 배우게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서비스업이나 다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비싼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우선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되게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타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럴 만한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가끔씩 정말 우리의 그런 상식선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 승무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눈 깜짝 안 하는 그런 멘탈을 가지게 됩니다. 뭐 사람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도 손님들을 상대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중동 외항사에 대한 장점을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매번 바뀌는 팀 이건 제 생각에는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이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안정성이나 내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다음 팀은 어떤 팀일까 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비행하면 떨어진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싫은 사람들이랑 또 비행할 수 있다는 그 요인 자체가 이런 게 더 세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정말 큰 장점이고요. 가끔씩 정말 성향이 안 맞는 상사라든지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료들이랑도 한 번만 보면 된다. 오늘만 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일할 때도 그냥 저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고 조금 더 멘탈을 다지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수업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이제 로스터가 다음 달 로스터는 그 전달에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로스터 나오자마자 수업을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해요. 저희 회사 시스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광고도 가능하고 내가 직접 원하는 데스티네이션을 적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크루들한테 수업 신청이 가능해요. 내가 정말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수업이 딱 됐을 때 그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12월에 미국 비행이 나왔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뭐 레이오버도 적고 이래서 피하는 곳인데 제가 태국 푸켓이랑 수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도파민이 막 팡팡 터지는 이런 수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가기 싫은 비행이 남들한테는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미국 비행은 돈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크루들이 있을 거고 내가 정말 치안이 안 좋아서 가기 싫은 데스티라고 쳐도 그곳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집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저희 회사 수업 시스템이 쉬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제가 승무원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카타르 항공에 대한 장점까지 얘기하게 됐는데요.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20대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입장으로서 20대 때 이런 승무원의 경험들을 해본 게 정말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승무원을 하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진짜 가치관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았나 해서
이 회사와 이 직업에 감사하고요. 근데 뭐 어느 직업이나 그럴 거예요. 다 장단점은 있고 승무원이란 직업에도 단점은 무조건 꽤나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장점들을 들었을 때 막 심장이 움직인다. 내가 한 번쯤은 해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은 꼭 시도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잃는 것보다 저는 얻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애정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비행을 하고 계시는 현직 승무원분들이라면 정말 항상 안전비행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승무원을 희망하시는 준비생인 분들이시다 하면 어차피 내가 경험을 해볼 거 남들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냥 내 소신대로 한번 밀고 나가시길 추천드리겠고, 하지만 정말 그 환상에 젖어서 이 직업을 시작하시는 건 비추예요. 이런 민낯이 좀 있구나 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때 그때도 내가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실제로 했을 때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뵐게요. 안녕.